안녕하세요. 인스펙팅룸 엄준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S22 초기 세팅법을 준비했는데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다양한 꿀팁까지 알아갈 수 있으니까 놓치지 말고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갤럭시 S22를 드리는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첨자분이 컬러 선택까지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는 휴대전화 이름을 바꿔주는 건데요. 이걸 바꾸면 블루투스 같은 걸 연결할 때 기계 이름이 내가 정한 이름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먼저 설정에서 가장 하단으로 내려주시고요. 그러면 휴대전화 정보가 보이죠? 여기로 들어가면 여러 개의 항목이 나오게 되는데 편집으로 들어가 줍니다. 여기서 내가 원하는 이름으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모션 및 제스처를 살펴볼 건데요. 설정에서 유용한 기능으로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모션 및 제스처라는 항목이 보이죠? 이쪽으로 들어가 주시면 여러 가지 항목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원하는 걸 골라서 활성화 시켜주거나 꺼주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두 번 눌러서 화면 켜기와 끄기는 활성화 시켜주는 게 좋은데요. 이렇게 해놓으면 화면을 두 번 두드리게 되면 켜지게 되고요. 또 두 번 두드리면 다시 꺼지게 돼요. 굳이 매번 측면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리고 들어서 화면 켜기를 활성화시키면 이렇게 들기만 하면 화면이 켜지게 됩니다. 이것도 편한 대로 선택해서 활성화 시켜주거나 꺼주시면 돼요. 다음은 디스플레이 설정인데요. 저는 지금 S22 울트라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S22 시리즈에는 모두 다 120Hz 가변 주사율이 들어가 있어요. 조금 차이가 있다면 울트라는 1부터 120Hz까지 주사율이 바뀌고요. S22와 플러스는 48Hz부터 120Hz까지 주사율이 바뀌게 됩니다. 설정에서 부드러운 모션 및 화면 전환으로 들어가 보면 최적화와 일반이 있는데요. 최적화가 120Hz까지 지원하는 부드러운 화면이고요. 일반은 60Hz를 지원하는 옵션입니다. 일반으로 설정을 하면 배터리를 약간 더 아낄 수 있는 효과가 있는 반면에 부드러운 느낌은 적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울트라 같은 경우는 화면 해상도를 바꿀 수 있는 항목이 있는데요. 다른 두 모델에는 이게 없습니다. 여길 들어가 보면 세 가지의 해상도가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 WQHD 플러스를 선택하면 보다 더 선명한 화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휴대폰 화면이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해상도의 차이가 명확하게 보이진 않는데요. 예민한 분들은 이 차이를 아시더라고요. 디스플레이에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것보다 화면 밝기를 더 밝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밝기 최저가를 꺼보면 더 밝게라는 항목이 나오게 되는데 이걸 활성화시켜 주면 화면이 더 밝아지는 게 보이죠? 이렇게 해 놓은 상태에서 밝기를 끝까지 올리게 되면 스펙상에 나와 있는 최대 밝기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배터리가 더 빨리 닳게 만드니까 계속 사용하는 것보다는 야외에서 화면이 잘 안 보일 때 그럴 때 사용하면 좋겠죠. 기본적으로 처음에 퀵 패널을 두 번 내려야 밝기 조절 창이 나오는데요. 이게 은근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바꿔줄 건데요. 두 번 내린 상태에서 점 3개 이걸 눌러주세요. 그리고 빠른 설정 창 구성을 눌러주시고요. 밝기 제어를 항상 표시로 선택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부터는 한 번만 내려도 밝기 조절 창이 뜨게 됩니다. 뭐 이건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이렇게 한 번에 나오는 게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화면 하단을 보면 내비게이션 바가 있는데요. 이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제스처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설정에서 디스플레이로 들어가 보면 내비게이션 바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서 바꿀 수가 있는데 스와이프 제스처를 선택하면 이렇게 버튼들이 사라지고요. 라인이 하나 생기죠. 이렇게 되면 이제부터 스와이프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홈 화면에서 아래에서 위로 올리게 되면 최근 사용한 앱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밀면 뒤로 갈 수도 있어요. 이건 취향 차이니까 내비게이션 바가 편하시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제스처가 좋다면 이렇게 바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터치 민감도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터치 반응률을 조금 더 높여주는 기능입니다. 만약에 스크린 프로텍터를 조금 두꺼운 걸 붙이게 되면 간혹 터치에 딜레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게 은근히 짜증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걸 활성화시켜주면 좀 더 쾌적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홈화면 설정을 해볼 건데요. 홈화면에서 가장 왼쪽으로 넘기면 이렇게 미디어 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보통 여기서 구글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 별로 반갑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걸 수정할 수가 있는데요. 두 손가락으로 꼬집듯이 밖에서 안쪽으로 스와이프 해주면 이렇게 바뀌게 되죠. 여기서 가장 왼쪽으로 가면 미디어 페이지가 있습니다. 사용하고 싶지 않다면 비활성화 해주세요. 그러면 더 이상 홈 화면에서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홈 화면 설정에서 아래쪽을 보면 홈 화면 쓸어내려 알림창 열기가 있는데요. 이걸 활성화 시켜주면 이제 어디를 쓸어내리든지 알림창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이걸 끈 상태에서는 이렇게 끝에서 내려야지 알림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울트라 같은 경우는 좀 화면이 크다 보니까 한 손으로 하기가 많이 버거워요. 그래서 설정을 해주면 좋은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아무 데서나
스와이프해서 내리는 게 훨씬 더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게 설정이 안 되어 있다면 바꿔주셔서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한 가지 더 알고 있으면 좋은 기능이 있는데요. 보통 앱을 옮길 때 하나하나씩 옮기잖아요. 그런데 한 번에 여러 개의 앱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아이콘을 길게 누르면 메뉴가 나오게 되는데 선택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 개의 앱을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누른 상태로 있으면 하나처럼 합쳐지게 되는데요. 그 상태에서 원하는 곳으로 이동시키면 한 번에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쉽고 빠르게 위치를 바꿀 수가 있겠죠. 다음은 영상 콘텐츠를 많이 보시는 분들한테 유용한 기능인데요. 설정에서 유용한 기능으로 들어가서 가장 아래로 내리면 동영상 밝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통이랑 밝게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밝기를 선택하면 영상을 시청할 때 화면을 더 밝게 해줍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지원되는 앱들이 있는데 자주 사용하는 앱들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엄청나게 밝아진다기보다는 아주 살짝 밝아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있는 앱들을 실행시키면 이 기능이 활성화가 되고요. 끄게 되면 다시 비활성화가 됩니다. 이번엔 사운드 설정을 볼 건데요. 설정에서 소리 및 진동으로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아래로 내리면 음질 및 음향 효과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걸 클릭해 주세요. 들어가 보면 돌비 애트모스가 보이죠? 이걸 활성화시키면 4가지 모드를 선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자동으로 선택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게 음악을 들을 때 음악, 영화 볼 때 영화 이렇게 선택하는 것도 좋지만 자동이 제일 편하더라고요. 잠금 화면도 취향에 맞게 바꿀 수가 있는데요. 설정에서 잠금 화면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그러면 여러 개의 항목들이 보이는데요. 여기서 시계 스타일로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시계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타일로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컬러 선택도 가능합니다. 한 가지 더 알고 있으면 좋은 기능이 있는데요. 혹시나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연락처를 잠금 화면에 남겨놓을 수가 있습니다. 연락처 정보로 들어가면 입력할 수가 있는데요. 전화번호나 이메일 어떤 거든 상관없습니다. 여기에 입력만 하면 잠금 화면에 바로 표시가 돼요. 이렇게 연락처를 표시해 놓으면 만약에 잃어버렸을 때 좋은 사람이 이쪽으로 연락을 할 수가 있고요. 스마트폰을 자주 잃어버리시는 분들은 이걸 해 놓으시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잠금 화면의 아래쪽을 보면 바로가기가 있는데요. 이걸 바꿔줄 수도 있어요. 잠금 화면 설정에서 바로가기로 들어가면 왼쪽 바로가기, 오른쪽 바로가기가 있죠. 저는 왼쪽은 캘린더로 설정을 해볼 거고요. 이렇게 해 놓으면 잠금 화면에서 바로 달력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 편인데 이렇게 하니까 바로바로 날짜 체크가 가능해서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하는 앱으로 이걸 설정해 놓으면 훨씬 더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잠금 화면에서 시계를 클릭하면 곧바로 위젯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알맞게 설정을 하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잠금 화면 설정에서 위젯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그러면 잠금 화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위젯들이 나오게 되는데 만약에 빅스비 루틴을 사용하고 싶지 않다 이러신 분들은 비활성화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잠금 화면에서 시계를 클릭해 보면 이제 위젯이 4개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순서 변경으로 들어가면 재배치를 할 수가 있는데 날씨를 가장 위에 놓고 싶다면 이렇게 옮겨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정해서 사용하면 위젯들도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꼭 한번 해보세요. 설정에서 유용한 기능으로 가면 측면 버튼 항목이 있습니다. 먼저 2번 누르기를 보면 기본적으로 카메라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내가 원하는 앱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 아래쪽에 있는 앱 열기를 선택하고요. 그리고 설정으로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다양한 앱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걸 카카오톡으로 설정해서 사용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꽤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카카오로 설정을 해놓고 2번 누르면 바로 카카오톡이 실행되는 게 보이죠.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앱을 여기에 설정을 해놓으면 더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길게 누르기를 보면 2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전원 끄기 메뉴로 설정을 해놓는데요. 이게 빅스비보다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갤럭시 같은 경우는 램을 많이 넣어주기로 굉장히 유명하죠. 여기에도 12GB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보다 램 용량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설정에서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로 가주시고요. 여기서 램으로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제일 하단에 램 플러스가 있는데 여기로 들어가면 선택할 수 있는 램 용량이 나와 있습니다. 울트라 같은 경우는 8GB까지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이건 소프트웨어적으로 만든 가상의 램이고요. 저장 공간을 빌려서 램을 늘려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물리적인 램처럼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는 건 아니지만 헤비 유저이신 분들은 용량을 좀 높게 선택해 주시면 좋고요. 이렇게 하면 앱 리프레시도 조금 더 줄어들고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갤럭시 S22 초기 설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저희 이벤트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인스펙티놈 엄준이었습니다. 다음에 봐요.